와, 얘들 안녕, 고등어쌤이야. 우리 저번 1차 시에서는 두 수를 비교해봤지. 이번 2차 시는 비교 다음 B를 알아볼 거야. 수학책 76에서 77쪽 같이 풀고 수익 50, 51쪽은 숙제. 4단원 2차 시 바로 시작. 4단원 B와 비율 2차 시 들어가자. 기억나니? 1차 시 때 두 수를 비교해봤잖아. 첫 번째, 뺄셈으로 비교하기. 두 번째,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뺄셈은 6 빼기 3은 3. 이걸 이용했었고, 나눗셈은 6 나누기 3은 2. 이런 걸 이용했지. 그래서 비교할 때 어떻게 말했냐면, 뭐뭐는 뭐뭐보다 몇 명 더 많다. 또는 뭐뭐은 뭐뭐보다 몇 명 더 적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봤고, 나눗셈은 뭐뭐은 무엇의 몇 배다. 이렇게 표현을 썼지. 자, 4단원 총 6차 시 중에 오늘은 2차 시. 오늘의 미션 76, 77쪽 B를 알아볼까요? 들어가자. 오늘의 활동 포도주스 만들기, B 적어보기. 미션 문제 1개 풀면 오늘 끝. 76쪽의 1번 첫 번째 활동 포도주스 만들기. 직접 만들어보자. 자, 얘들아 76쪽의 1번 문제 보자. 지혜는 모둠은 물 3컵과 포도 원액 2컵으로 포도주스 1병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포도주스네.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 물 3컵 그리고 포도 원액 2컵. 포도 원액이 뭐냐면 포도 주스랑 다르게 첨가물이나 물을 섞지 않고 그 포도 그 즙 자체를 말하는 거야. 본디 그 자체.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 좀 쓰지. 그래서 물 3컵이랑 포도 원액 2컵을 섞어서 이렇게 포도 주스로 만들면 제일 맛있나 보다. 자, 그러면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럼 눈에 보이는 건 물의 양 그리고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 고등어쌤이 실제로 포도 원액을 사왔어.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얘들아, 고등어쌤이 포도 원액이랑 물을 가져왔어. 그리고 병 대신에 이 커다란 컵에 포도 주스를 만들어 먹을 거야. 포도 원액이 무슨 맛인지 먹어볼까? 이거 좀 물에 타먹어야겠다. 물 3컵, 포도 원액 2컵. 이걸 여기다가 넣어야 맛있나 보다. 물 1컵, 2컵, 3컵, 그 다음 1컵, 2컵. 됐어.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병이라고 생각하는 큰 컵에, 이 병에 섞으면 제일 맛있나 보다. 이렇게 물 3컵과 포도 원액 2컵을 다 넣으면 포도주스 1병이 나오는 거지. 얘들아, 첫 번째 동그라미 문제 보자. 포도주스 1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컵을 색칠해보자. 자, 그러면 포도주스 1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컵을 색칠해보세요. 색칠해보자. 1병 만들려면은 물 몇 컵? 물 3컵. 그렇지? 그 다음에 포도 원액 2컵. 이러면은 포도주스 1병을 만들 수 있지. 자, 얘들아, 이번에는 포도주스를 2병 만들려면은 또 몇 컵이 더 필요할까? 또 물 3컵. 자, 물 3컵, 또 포도 원액 2컵. 그럼 이번엔 포도주스 2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컵을 색칠해 볼까?
그러면 두 병 만들려면은 더 칠해볼까? 또 물의 양 3컵 더 필요하고 포도 원액의 양 2컵 됐다. 포도 주스 3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더 필요하지? 여기에다가 물 3컵 그 다음 포도 원액 2컵 이렇게 포도 주스 3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의 양만큼 컵을 색칠해보자. 이렇게 되겠네. 3병을 만들려면은 또 물의 양 3컵 그 다음 포도 원액의 양 2컵 이렇게 되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문제. 표를 완성하여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해 보세요. 표를 완성해 보자. 아, 그렇지. 포도 주스 1병일 때는 물의 양 3컵, 포도 원액 2컵. 2병일 때는 물의 양 6컵, 포도 원액의 양 4컵이었지. 그러면 포도 주스 3병일 때는 물의 양 9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네. 포도 원액의 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컵이네. 그러면 6. 자, 그러면 포도 주스 4병이 되면 물의 양 12컵이니까 2, 4, 6 원액의 양 얼마일까? 그렇지. 8, 8컵이지. 그리고 물의 양이 15컵일 때 포도 주스가 5병일 때 포도 원액의 양은 4, 6, 8, 10 10컵이 필요하네. 다음 동그라미 문제. 포도 주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밑줄 칠 건데 물의 양 밑줄, 과 동그라미, 포도 원액의 양 밑줄. 물의 양은 몇 컵? 3컵. 포도 원액의 양은 2컵. 자, 비교하는 방법. 뺄 셈도 있고 나눌 셈도 있는데 두 양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거는 어떤 셈이었어? 나눗셈으로 했었지. 그럼 나눗셈으로 한번 비교해보자. 3 나누기 2는 얼마일까? 뒤에 2는 분 모로 가고 3은 분 자로 가지. 2분의 3. 그러면 무엇은 무엇의 몇 배다. 물의 양은 포도 원액의 양의 2분의 3배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자, 약속하기 읽어볼까?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이것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비라고 합니다. 오늘 배우는 비의 네모. 비. 기호 이것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비라고 하네. 두 수 3과 2를 비교할 때 이렇게 3, 기호 2라 쓰고 뭐라고 읽냐면 이게 3대2, 3대2라고 읽습니다. 3대2는 3과 2의 비, 3의 2에 대한 비, 2에 대한 3의 비라고도 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비 3대2에서 기호, 이것의 오른쪽에 있는 2는 기준양이고 왼쪽에 있는 3은 비교하는 양입니다. 얘들아, 이거 별표 치자. 이거 정말 중요해. 이번 단원에서 이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이 단원 다 풀 수 있어. 제대로 정리해보자. 이 부분이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 이번 단원 정말 쉽게 풀어. 집중해. 저번에 1차 시 뺄셈으로 비교하기,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했지. B는 그 중에서 나눗셈으로 비교하기야. B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이것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야. 한번 정리해보자. 물 3컵, 포도 원액 2컵이었지. 자, 이렇게 3과 2를 B로 나타내면 비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3대2 이렇게 적어. 읽을 때는 3대2지. 기호 이걸 사용하거든. 근데 여기서 잘 봐. 자, 어떻게 읽을 수 있냐? 3과 2의 B 이렇게 읽을 수 있어. 이거는 이해할 수 있겠지. 3과 2의 B라고 읽을 수 있고 또 3의 2에 대한 B라고 읽고 또 2에 대한 3의 B
라고도 읽어. 무슨 말이야 이거? 헷갈리네. 이거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쌤 지금 알려줄게. 지금부터. 자,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있어. 이 기호를 중심으로 오른쪽, 기호 오른쪽에 있는 숫자 2,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준량이라 그래. 기준량. 그럼 기호 왼쪽에는 무슨 양? 비교하는 양. 우리 이 두 양을 비교하려면 먼저 하나가 기준이 돼야 돼. 기준은 무조건 B에서 이 가운데 기호의 오른쪽에 위치해. 그리고 비교하는 양은 왼쪽에 위치해. 그래서 비교하는 양 대 기준량, 이게 바로 B야. 이거는 외워줘야 돼.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자. 자, 우리가 B를 적을 때는 뭐 하나는 기준이 돼야 돼. 어떤 양은. 그럼 나머지 한 양은 뭐야? 나머지 양은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지.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이 말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줄게. 자, 이 세 가지지. 3과 2의 B. 요거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3의 2에 대한 B, 2에 대한 3의 B?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 세 문장을 잘 보면 하나는 기준 양을 나타내고 나머지 하나는 비교하는 양을 나타내고 있어. 셋 다 B잖아. 그걸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고등어쌤이 1차시 때 막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하자 그랬지. 자, 한번 해볼게. 자, 먼저 3의 밑줄 같이 쳐보자. 지금 책에.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과의 동그라미. 또 어디 밑줄 하게? 그렇지. 2의 밑줄. 또 동그라미 더 있어. 뭘 구하는 걸까? 이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B야. B의 동그라미. 자, 고등어쌤 따라서 표시해보자. 자, B는 이렇게 이 기호를 사용해. 뭐 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외웠지? 기호의 오른쪽에는 어떤 양이 들어온다? 기준이 되는 기준량이 적힌다. 이 기호의 왼쪽에는 비교하는 양이 들어온다. 이건 외워줘야 돼. 자, 과가 나왔을 때 뭐뭐와 뭐의 B 또는 뭐뭐과 뭐의 B. 와나 과가 가운데 있을 때는 그대로 B를 적어주면 돼. 뭐 대 뭐인데 그대로 3대 2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내려오는 거. 이거는 쉽지. 자, 이랬을 때 2는 무슨 양일까? 이 기호의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기준량. 3은 무슨 양일까? 나머지 하나. 비교하는 양이지. 그래서 무엇무엇과 무엇무엇의 B 할 때는 무엇무엇과의 왼쪽이 비교하는 양, 오른쪽이 기준량이야. 약간의 암기가 필요하지. 자, 이제 3의 2에 대한 B, 2에 대한 3의 B, 여기가 중요해. 여기를 가장 많이 헷갈려해. 자, 이건 어떻게 하냐? 자, 이 두 수를 비교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먼저 에 대한, 고등어쌤은 여기 항상 세모를 쳐. 이게 보일 때마다 세모 한번 같이 쳐보자. 세모 표시. 그리고 이 에 대한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에 대한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지금 2가 붙어있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기준이 붙어있어. 기준. 딱 기준이 돼. 기준량에 대한. 에 대한 앞에는 기준이야. 기준량. 그러면 2는 뭘까? 3 밑줄 치고 의는 그대로 둬. 의는 뭐뭐와 뭐뭐과 이게 아니잖아. 그리고 3 밑줄 치고 2 밑줄 치고 에 대한은 맨 먼저 세모했었고 그리고 어디에 동그라미? B의 동그라미. 지금 이제 B를 나타낸다면 B는 무엇 대 무엇 비교하는 양 대 기준량이지. 그럼 기준량이 뭘까? 기준량은 2지. 에 대한 앞에 있는 게 기준이라 그랬어. 기준량. 그럼 나머지 3은 무슨 양일까? 비교하는 양이지. 그러면은 기호 오른쪽에 2가 들어가고 비교하는 양 3이 기호 왼쪽에 와서 3대 2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2에 대한 3의 B. 말 순서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에 대한은 그대로 있어. 먼저 에 대한의 세모 표시하고 어디 밑줄? 2의 밑줄. 또 나머지 한 양은 3의 밑줄. 어디에 동그라미? B의 동그라미. B를 구하라는 거네. 자, 에 대한 앞에는 무조건 뭐가 붙는다? 기준이 된다. 기준량. 그 다음 나머지 3은 뭐야? 비교하는 양. B를 적어보자. 비교하는 양 대 기준량이지. B는. 그러면 비교하는 양. 기호 먼저 쓰고 뭐 순서는 상관없지. 기준량 오른쪽에 먼저 적자. 2. 왼쪽에 3. 이렇게 3대 2.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이렇게 B를 나타내는 말을 세 가지로 배웠는데, 무엇무엇과 무엇무엇의 B는 그대로, 비교하는 양, 기준양 그대로 내려오면 3대2가 되고, 그 다음 에 대한이란 말이 들어가 있을 때는 에 대한 앞에 있는 숫자, 이 양이 바로 기준이 되는 양이다. 기준양이다. 그래서 이 2가 기호 오른쪽에 오고, 나머지 3이 비교한 양이니까 왼쪽에 와서 3대2가 된다. 꼭 기억해. 자, 이렇게 B를 정리해봤어. 자, 이걸 잘 이해하고 또 잘 암기한 사람은 이번 단어는 다 잘 풀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자. 77쪽의 2번 문제 보자. 알뜰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맞아, 우리도 알뜰 시장 할 때 그냥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일부 금액을 기부를 해. 슬기는 판매 금액 1,000원당 300원을 기부했습니다. 오, 그럼 1,000원 벌면 그 1,000원 중에 300원을 기부했네. 기부 금액과 판매 금액을 비교해 봅시다. 여기 벽이 붙어 있네. 알뜰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이웃 돕기에 참여하세요. 여기 기부금 모으는 통이 있네. 사랑의 이웃 돕기. 기부 금액과 판매 금액의 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를 써보세요. 자, 그러면 고등어쌤 밑줄을 한번 쳐볼까? 자, 먼저 뭐가 보일까? 고등어쌤은 이거 먼저 할 것 같아. 에 대한, 여기에 세모. 에 대한. 그리고 앞에 밑줄. 여러분들은 연필로 같이 따라서 그어보자. 그 다음 또 어디 밑줄? 기부 금액의 밑줄. 그 다음에 뭐가 또 중요하지? 비. 비를 써보라 그러네. 비의 동그라미. 자, 이렇게 되면 고등학생 머릿속에는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우리 아까 배웠듯이 판매 금액에 대한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무슨 양? 기준양. 그리고 이 기부 금액은 뭘까? 어떤 양일까? 그렇지, 이거는 비교하는 양, 비교하는 양. 자, B를 쓰라고 했어, B. B는 우리가 기호 어떤 걸 썼지? B는 이런 기호를 썼지. B는 이런 기호를 썼지. 읽을 때는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자, 이 기호 오른쪽에 뭐가 들어온다 했어? 기호 오른쪽에 바로 기준량이 들어온다 그랬지. 기준량이 들어온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 기호 왼쪽에 뭐가 있다? 왼쪽에는 비교하는 양이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비교하는 양 대 기준량이 B야. 자, 그러면 숫자를 적어볼까? 정답은 B를 써라고 그랬으니까 뭐 대 뭐 이런 식으로 적어야겠다. 자, 판매 금액 얼마? 판매 금액, 슬기는 판매 금액 1,000원당 300원 기부했어. 그럼 판매 금액은 얼마? 1,000원. 기부 금액 얼마일까? 기부 금액은 300원. 이렇게 적어놓고. 그럼 이제 적으면 되겠다. 바로 이게 비교하는 양이지. 그러면은 이게 기준량이야. 그럼 기준량 1,000은 여기 있어야겠네. 1,000. 그리고 비교하는 양 300원 어디 있어야 될까? 여기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걸 정답으로 적으면 몇 대 몇? 300대 1,000. 이게 정답이지. 만약에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1,000대 300 이러면 완전 틀린 거야. 이렇게 밑줄을 치고 세모를 치고 동그라미 표시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그 다음 동그라미 문제. 자, 슬기는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를 1,000대 300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슬기의 생각이 맞을까요? 바로 이거 표시해보자. 어떻게 표시하냐. 먼저 고등학생은 에 대한 세모.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할 수 있겠다. 판매 금액 밑줄. 그 다음에 기부 금액 밑줄. B 동그라미. 됐다. 그럼 B니까 몇 대 몇, 몇 대 몇 이렇게 나타내는 게 맞네. 이렇게. 그러면 숫자 만나만 보면 되겠다. 보니까 방금 푼 문제랑 똑같네.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 아까 정답 뭐였어? 300대 1000이잖아. 그런데 1000대 300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아니요.
틀렸어. 아니요. 왜 틀렸을까? 아까 우리 말했지.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은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300대 1000이 맞아. 근데 1000대 300은 기준량 비교하는 양이 아예 반대로 됐잖아. 그래서 틀린 거지. 그걸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판매 금액이 기준량이고 기부 금액이 비교하는 양이니까. 그러니까 1000대 300이 아니라 뭐가 맞다? 300대 1000이 맞다. 300대 1000이 맞다. 자, 이런 문제는 왜 많이 틀리냐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위치를 헷갈려서 반대로 적어서 많이 틀려. 우리는 할 수 있지. 이런 경우 에대안에 세모치고 기준량, 기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양 알아내서 B는 비교하는 양 대 기준량이니까 300대 1000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지. 77쪽의 3번 문제, 오늘의 미션 문제 풀어보자. 먼저 읽어볼게. 지혜가 50m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m? 장애물 여기 있네? 장애물은 출발점에서 30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아, 쭉 달려가다가 요걸 딱 점프하면 되겠다. 장애물 하나를. 30m 위치에 있네.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 거리와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 거리의 B를 구해봅시다. 이거 표시할 수 있을까? 자, 이 문제를 고등학생이 알려준 것처럼 밑줄, 동그라미 등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보고 B를 구해보자. 시작! 자, 한번 풀어봤어? 같이 한번 해볼까? 고등학생은 어디 밑줄 쳤을까 또? 보자. 에대안이라는 말은 없네. 그러면은 뭐가 보일까? 아, 여기 와가 있구나. 그럼 와를 중심으로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 거리 밑줄, 그 다음에 거리 와 동그라미, 또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 밑줄, 뭘 구하라고 했냐면 B를 구하라고 했네. B는 뭐야? 정답은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 자, 이럴 때는 그대로 여기 여기에 기호를 적고 말 그대로 무엇 대 그대로 무엇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 그랬어. 풀어보면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 거리 대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 거리, 이렇게 하면 이게 정답이야. B야.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기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무슨 양? 기준량. 기호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무슨 양? 비교하는 양. 그렇지. 아까 위에서 문제에 비교하는 양 대 기준량, 비교하는 양 대 기준량, 이건 변하지 않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에대안이 있는지. 에대안이 있으면 기준이 딱 붙어있고, 이 문제는 에대안이 없어. 뭐뭐와 뭐뭐의 B 바로 나와. 그러면 그대로 내려오면 돼. 무엇무엇과 무엇무엇의 B는 뭐뭐 대 뭐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바로 비교하는 양이구나, 이게 기준량이구나. 숫자만 적으면 되겠다. 자,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 거리, 출발점에서부터 어디? 장애물까지, 여기까지 거리 얼마야? 30m. 그럼 30. 그 다음 장애물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출발점이 아니라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지? 그러니까 50에서 30m 갔잖아. 얼마 남았어? 20m 남았지. 그럼 20m네 여기는.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 거리는 얼마? 20. 이렇게 그대로 적을 수 있어. 그럼 정답을 적는다면 30대 얼마? 20. 이게 정답이야. 자, 이렇게 이번 단원은 뭐 숫자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잘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잘 읽고 어떤 게 비교하는 양이고 어떤 게 기준량인지 잘 구분하는 사람이 잘 풀어. 게다가 뭐뭐와 뭐뭐의 B인지 아니면 뭐뭐에 대한 뭐뭐의 B인지 이런 걸 잘 구분해서 기준을 먼저 잘 찾으면은 이번 단원 다 잘 풀 수 있어. 얘들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다음 3차 시는 비율을 배워볼 거야. 꼬박!